2월에 증시를 움직일 만한 주요한 이슈들 정리해왔습니다. 나름의 관련주들 정리해왔는데요. 일단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려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끝나면 악재가 오히려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일명 올림픽 집착남입니다. 올림픽 집착남. 올림픽 때만 침공한 거 아세요? 2008년에도 조지아 침공 때, 그때가 언제면 또 공교롭게도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죠.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계 올림픽 개막일 때 세상에 베이징이 잔치하고 있는 개막일에 똑같죠. 지금도 나토 가입 어쩌고 얘기하는 게 똑같죠. 우크라이나랑 똑같은데 나토 가입을 놓고 갈등을 빚던 조지아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해 전 세계 놀라게 한 바 있다 했는데 이때 그 사진입니다. 푸틴이 가가지고 부시한테, 당시 대통령이죠, 귓속말 한 거죠. 조지아 이제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부시가 깜짝 놀라는 게 카메라에 잡혔죠. 개막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푸틴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역과 함께 부시에게 다가가 전쟁할 거다 그러니까 카메라 잡혀서 이게 엄청 화제가 됐죠. 또 그리고 2014년에도 이때도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할 때도 정작 자기네들이 축제하는데, 세상에 러시아 올림픽이었죠. 소치 올림픽 때. 이때도 폐막한 지 열흘도 지나기 전에 원래는 올림픽 때 하려고 했는데 자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기다렸다라는 소문도 있죠. 끝나자마자 열흘도 안 지나서 크림반도 침공.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푸틴 지지율이 침공을 하면 올라갑니다. 2008년 때도 조지아 침공하고 푸틴 지지율 급등, 2014년에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하고 급등, 지금도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푸틴 지지율이 막 80%, 85% 이렇습니다.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전쟁을 좀 한다는 이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크림반도, 2014년 크림반도 때 이때도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뉴스 막 공포 주잖아요. 전쟁 난다고 이러면서 막 대피령 내렸다 그러고 겁 엄청 줬는데 이때도 그랬거든요. 크림반도 긴장 최고조. 그랬는데 정작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은 없었고요. 러시아 주가만 좀 빠졌다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증시가 좀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한 분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자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게 이거죠. 전쟁이 터진다면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누구나 주가가 하락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전쟁이 발발하였다는 뉴스가 알려지자 주가가 오히려 급등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아니, 전쟁 났는데 주식이 오른다고 이상한 놈아 이럴 수 있는데요. 진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악재가 선반영돼가지고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사례들이 막 책에 적혀 있어요. 히틀러가 유럽 전쟁 일으킨다고 시장이 우려하였고 그 전까지 주가가 쭉쭉 내리다가 막상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자 유럽 주식시장은 되레 오르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무려 6개월이나 주가가 상승했다.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 책에 써있는 내용을 제가 인상 깊어서 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반영된 게 있다면 지금 이런 우려들이 오히려 악재 해소되면서 이제 하나가 지워지는 거죠. 이제 러시아 리스크는 끝났다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제 말이 틀리면 그럼 심각한 거죠. 이게 길어지고 커지면 뭐 다 죽는 거죠. 이러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돈은 다 녹아내리는 상황이 되니까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잘 넘어가길 좀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전쟁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베이징 올림픽하고 엮어서 또 주목할 만한 게,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마침 전 세계 CEO들한테 연초에 매년 물어보거든요. 설문조사를 합니다. 올해 최대 위협이 될 게 뭐일 것 같냐 그랬더니 전쟁보다 실제로 더 위험한 거, 지금 러시아 이런 거보다 더 위험한 게 사이버 리스크라고 답변을 했어요. 압도적 1등이 나왔는데 전 세계 CEO한테 4,400명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 보안이 문제가 심각하다. 한 번 뚫리면 기업 성장이 끝나버릴 정도다. 당장 기업 실적에 악영향 미친다. 아니, 베이징 올림픽에 왜 관련된 이슈가 사이버 보안이냐. 보통은 스포츠거든요. 나이키, 비자 이런 것들이 주목받는데 사이버 보안이 이번에 화두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 기사 보셨어요? 중국에 초유의 사태가 있어요. 지금 베이징 올림픽 앱을 조심하라 나와가지고요, 올림픽 참여 선수단한테 지금 핸드폰 가져가지 말라고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해킹한다 이거예요. 올림픽 선수단한테 핸드폰 자기 거 가져가지 말고 임시폰, 대체 전화기 제공하는 등 올림픽 역사상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감시할 것 같으니까 와이파이 쓰지 마라, 임시번호 사용해라,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의 사이버 보안 의문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지금 오죽하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그거 없는 사실이다, 가짜뉴스다 이러면서 이제 반론할 정도로 지금 되게 우려가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게 이제 중국 베이징 올림픽 동계 공식 앱이거든요. 참가자 전원은 무조건 의무로 설치해야 됩니다. 요거 마이 2022. 근데 여기에 심각한 보안 결함이 있다고 한 연구소에 밝힌 거죠. 물론 중국 측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적어도 각국에서는 이걸 안 믿는 눈치예요. 지금 이제 이 결함이 뭐냐면은 이 앱을 까는 순간 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채기 가능하다.
여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불편해하는 단어를 검열할 수 있대요.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요 앱 데이터 뒤에서 제공하는 게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100%. 알리바바가 올림픽 클라우드 관리 100%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사이버 보안, 해킹 이런 우려들이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다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했죠. 사이버 보안 쪽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마소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보안 매출도 늘리고 있는 마소도 수혜주가 될 것 같고 클라우드도 수혜주니까요. 개인적으로 마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마소를 가져와 버렸지만 보안 관련주들도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다만 보안 관련주들이 적자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그건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요거 두 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월 6일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날 화들짝 놀라가지고 영상을 추가로 찍은 날인데요. 요때입니다. 본격 조정이 시작된 날. 2022년 1월 6일 이때 갑자기 나스닥이 3% 빠지기 시작한 날이에요. 이때 뭐가 나왔냐면은 연준 FOMC 회의록이 공개된 날이에요. 이날 12월에 한 게 1월에 공개됩니다. 한 2-3주 있다 공개되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긴축 이게 나왔죠. 난리 났었죠. 이때부터 쭉쭉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번 1월달 1월 25일, 26일 날 FOMC라는 걸 했는데 그게 2월 16일 날 공개됩니다. 지금 시장이 잔뜩 또 겁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리 뺐다가 올릴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는 캘린더에 꼭 추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는 해왔습니다. 두 번째, 요것도 또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 바빠요. 연준 의장이 요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곳저곳 나가서 발언을 하는데 1년에 2번씩 반기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걸 보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또 중요할 수 있어요. 보통 2월 중순인데요. 아직 날짜가 미정인데 아마 요때 2월 16일 다음 요때 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 보고서라는 걸 무조건 내게 돼 있습니다. 1년에 2번. 2월 7월에 요때 나와가지고 하원, 상원 앞에서 우리 지금 뭐 오미크론 어떻고 향후 금리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또 휘청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는 보수적으로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이런 출렁출렁일 수 있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미리 정리해놨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은 현금을 늘릴 수도 있는 거지만 정말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게 조금 제가 봤을 때 2월에 가장 중요한 이슈들인 것 같고 이제 요거는 2월 말에 있는 주요 이벤트인데 MWC라고 혹시 아시나요? 요게 3대 IT 가전 박람회입니다. 요거는 원래 좋은 행사이거든요. 요때 보통 빅테크나 IT, 가전, 통신 쪽들이 주목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도 이 행사 때 최신 노트북 다 언팩하고요. 갤럭시 생태계 공개 예정이고 1월에도 3대 가전 박람회 중에 하나인 CES가 있었는데 너무 조용히 묻혀버렸죠.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프라인 한다 그랬는데 완전히 묻혔고 지금도 오미크론 어쩌고 하면서 또 행사를 취소하느니 마느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삼성이 공개하면 이때 여기 들어가는 인텔 반도체, AMD 반도체, 뭐 퀄컴 이런 것들 다 같이 공개되니까 요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때 되면 제가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관련된 주식들은 뭐 역시나 뭐 IT 관련 주식들인데 요즘에 뭐 시스코라든지 통신 장비, 버라이즌, T-모바일, AT&T 미국의 3대 통신사, 한국 통신사도 다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다 참여하거든요. 한국의 가전 통신도. 그래서 통신사들이나 통신 장비, 애플부터 반도체 기업들 지금 여기 또 정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피가 낭자한 시장입니다. 진짜 20-30%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건 간만인데요. 제가 표를 만들면서. 그래서 지금 2월달 지정학적 갈등, 정책 이슈, 또 주요 이벤트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당연히 기업 실적 발표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 실적 발표 쭉쭉 있습니다. 요건 제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월달 또 잘 견뎌서 이런 변동성을 기회로 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요.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더 떨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주식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도 현금이 많을 때는 떨어지길 바라고요. 왜냐면 더 사고 싶으니까.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떨어지면 스트레스 팍 받는 거죠. 참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같은 주식이더라도. 제가 엔비디아를 많이 사놨지만 그래도 현금이 많으면 더 떨어지면 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현금이 없을 때는 팍 짜증이 나는 거죠. 이제 괜히 미리 샀다.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말을 걸러 들으셔야 되는 게 저는 주식에 항상 80% 정도 넣어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타이밍 재는 걸 별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긍정론자라 가지고 무지성 긍정론자는 아닌데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게 있다는 건 좀 감안해 주세요. 부정적인 분들은 주식을 보통 팔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다 자기 입장에 맞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고 좀 들어주세요.
제가 만든 실전 투자 다이어리 재입고돼서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에서 계속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다이어리에 다 포함된 템플릿입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한 번씩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질 때 왜 샀는지 미리 적어놨다가 한 번씩 열어보기도 하고요. 또 투자 원칙도 미리 적어놓고 조정장이나 급락장, 하락장 올 때, 멘탈 흔들릴 때 한 번씩 열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훨씬 낫더라고요. 또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나 악재 분리해서 미리 적어놓기도 하고 매매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것들 이렇게 안 적어놓으면은 충동적으로 매매해서 실수가 꼭 발생하고 그게 손실로 이어지거나 수익률이 낮아지더라고요.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꼭 필요했던 템플릿들 위주로 다이어리에 넣어놨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여기 소스박스닷컴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함께 투자 다이어리 쓰면서 반복되는 실수 같이 줄이고 투자 성과 함께 높여봤으면 좋겠습니다.